20대 초반에 되게 순진했어요, 진짜. 네.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도 있는 거구나. 갑자기 어느 순간 뭐 142, 고교 때 최고 구속은 53kg? 현지가 잘 던지니까 네. 걔 걸 따라하기 시작한 거예요. 얼굴 없네 생각보다 이제 그렇게 된 거죠. 네, 본격 타이거즈 편의 토크쇼 전설의 타이거즈 바로 지금 현역에서 바로 뛰어나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한기주 전설과 박경태 전설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앞에 수식어구를 넣습니다. 한기주 전설은 타이거즈의 살림꾼 이렇게 넣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된 것 같은데요? 타이거즈의 그냥 종합병원? 종합병원? 해야 되지 않나? 타이거즈의 종합병원 한기주 전설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경태 전설은 뭐라고 수식을 해줬으면 좋겠습니까? 티벳 여우라고 해놨는데. 그때는 이제 좀 건강할 때 몸이 많이 살 빠져 있고 좀 어릴 때 또 네. 그때는 또 그 한참 유행할 때라. 이렇게 근데 공식적으로 이렇게 채널에 나와가지고 얘기한 건 정말 오랜만 아닙니까? 한기주 전설은. 네, 그런 것 같아요. 되게 오랜만에 나오는 것 같아요. 박경태 전설. 처음입니다. 네, 이렇게 하는 건 처음이에요. 아 그래요? 네, 은퇴하고 나서 이제 처음입니다. 처음이었어. 네, 예. 은퇴한 지가 이제 두 분 다 좀 됐죠. 5년? 5년 차. 5년? 네, 5년. 5년 차. 5년 차. 네. 두 분에게 5년은 어떤 시간이었는지 좀 물어보고 싶네요. 네. 열심히 뛰어다녔죠. 돈 벌어야 되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확실히 현역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현역 때가. 뭐 밥 다 주지, 빨래 주지. 경기만 신경 쓰면 되니까. 지금은 발로 뛰어다녀야지만 뭐 볼 수 있으니까. 박경태 전설 어때요? 5년의 시간은? 1년은 방황했고요. 1년은 진짜 이것저것 그냥 다 해보고 싶은 건 다 했고요. 기주가 방금 말했듯이 뭐 이제 팀에 있을 때보다는 좀 경제적인 게 좋고 그러진 않지만 마음은 너무 편합니다. 저는 마음은 되게 편해요. 두 분은 입단도 같이 하고 동기인데다가 네. 나이도 같고 네. 허물없는 친구 사이인 것 같고 서로를 친구로서 평가한다면 어떻습니까? 박경태 전설을 친구로서 평가한다면? 평가. 경태는 되게 원래는 좀 되게 순진한 애였어요. 네, 되게 순진한 애였는데 네. 갑자기 누굴 막 까고 다니더라고요. 현역 때도? 아니 현역 때는 안 그랬죠. 아. 네. 그거 보고 제가 이제 깜짝 놀랐죠. 되게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도 있는 거구나. 20대 초반에 되게 순진했어요, 진짜. 네. 그러다가 이제 1년 지나다 보니까 네. 좀 성격이 많이 바뀌면서 네. 지금은 뭐 물론 까고 다니지만 이런 경태 같은 성격도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변한 것 같습니까? 세상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전형적인 바나나 스타일. 네, 전 이제 기주가 말했듯이 20살 때는 전화해서 주문도 못했어요. 애들한테 해달라고 그러고 그랬어요. 되게 숙기 없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제 너 이 성격으로 야구 어떻게 할래 막 그랬거든요. 아, 그 정도로? 네, 그 정도로 좀 그랬는데 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야구가? 친구 한기주는 어떻게 평가해요? 기주는 네. 우선 애가 정이 많아요. 저는 뭐 막 그 경조사도 안 챙기고 막 그런 건데 그럴 때마다 맨날 와갖고 욕하고 약간 좀 챙기는 스타일이고 좀 살가운 스타일. 살갑고 그리고 네. 이제 되게 그 정해져 있는 규율, 선 그런 거에 되게 잘 지키는 생각보다 엄청 모범적인. 엄청 발라요 생각보다. 보이는 외모하고 좀 그럼 비슷하게 보이네요. 네? 아니요? 에이? 처음에 야구를 어떻게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이제 원래 다니던 초등학교가 원래 양동 초등학교를 다녔었어요. 네, 근데 이제 집이 이사 가면서 혼자 이제 버스 타고 다니기가 이제 멀어서 가까운 이제 수창 초등학교로 전학가면서 그 동네에 이제 핸드볼을 원래 하는 형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핸드볼을 이제 따라서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으로 갔는데 수창초등학교에 계시는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 핸드볼을 하지 말아라.
왜 하면 안 돼요? 물어보니까 해체된다. 아. 네, 운동을 할 거면 야구를 해라. 그래서 야구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서 이제 두각을 나타낸 게 고등학교 시절부터였습니까? 그때 선배랑 아마 내기를 하면서 다짐을 했던 게 있던 것 같았어요. 뭐 그때는 저희는 전졸련을 다 따라갔으니까 전졸련 가서 게임을 하는데 계속 139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전졸련 끝나기 전까지는 140을 꼭 던지자 했던 게 갑자기 어느 순간 뭐 142, 144 이렇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그냥 스피드가 조금씩 올라갔던 것 같아요. 거기 때 최고 구속은 53km? 153. 네. 당시에는 그 정도 스피드가 거의 없지 않았나요? 지금이야 뭐 좀. 네, 그렇죠. 그때 당시는 네. 던지면 뭐 40 후반 정도? 40 후반? 그때 100년 만에 나올 법한 투수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랬었죠. 근데 지금 뭐 100년 더 일찍 그만둔 것 같아요. 100년 만에 나오다가 갑자기 100년 만에 다시 더 일찍 그만둔 것 같아요. 내가 갑자기 우울해지려고 그래요. 박경태 전설은 처음에 인천 숭이초? 네. 그때부터 그럼 야구를 하게 된 건가요? 네, 이제 그때 해서 6학년 때까지 재밌다가 네. 중학교 올라갔는데 이제 중학교부터 이제 연습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하기 싫어서 그냥 맨날 아프다고 쉬고 막 하다가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네. 할 게 없는 거예요. 야구를 못 하니까. 그래서 이제 폼이라도 이쁘니까 투수를 해라. 이제 투수를 했죠. 3학년 올라갈 때까지 한 125 정도밖에 못 던졌어요. 3학년 4월, 5월까지. 네. 그랬는데 이제 김성근 감독님이 한번 인스트럭터로 오셔갖고 네. 하루 배웠는데 그날 이후로 갑자기 이제 스피드가 한 달 사이에 한 15km가 빨라져가면서 6월 달에 125였는데 7월에 140을 던지고 그걸 이제 프로에 왔죠. 이야. 그래서 저 천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하는데 막 되니까. 조정한 거 아니야? 스피드가? 아이씨, 그랬으면 지금 못 봤지. 그때는 류현진 선수하고 뭐 이렇게 동료동창이었어요? 네, 중학교 때부터 이제 현진이랑 했는데 그러니까 더 이제 야구에 열정도 없고 솔직히 말해 야구에 열정이 없잖아요. 없고 거기다가 이제 친구는 현진이야. 넘볼 수가 없어. 저는 걔는 고등학교 때부터 얘는 무조건 성공한다 했거든요. 얘는 무조건 성공한다 했어요. 근데 걔가 이제 고3 올라가는데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지명을 못 받으면 1년을 꿀겠대. 유급을 하겠다는 거야. 그럼 속으로 이제 얘가 그런 생각하면 나는 그래 선생님이나 하자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냥 대학교 가서 선생님이나 하자 이제 그러고 있는데 사실 좀 좋았던 게 뭐였냐면 그러고 이제 현진이를 계속 지켜보고 현진이가 잘 던지니까 걔 걸 따라하기 시작한 거예요. 경기 내용 같은 거를.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잘 풀리잖아요. 투구 패턴이나 이렇게 타자를 상대하는 거를 보고 따라 구질은 다르더라도 그러다가 이제 지명을 받고 기아로 왔죠. 왔는데 웬걸 해볼만해. 이게 왜냐면 현진이만 내 눈에는 현진이만 있었으니까. 수준이 이제 올라갔구나. 이제 류현진은 못 잡는다 했는데 이제 딱 입단하니까 봤을 때 이제 기주 그 뭐 성민이 형 그리고 뭐 이제 또 진우 형. 가만히 있어. 그 사람들을 해볼 만했다고? 아니 그 사람들 빼고. 그 사람들 빼고. 그 사람들 빼고 해볼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4선발. 아니, 이제 그 4선발 더 있어요. 한 5명, 6명 정도. 병두 형, 이제 정병두. 그런 이제 몇 명 더 있었는데, 그 빼고는, 이거 해볼만 하겠는데 했는데, 거기다 현진이가 그해 이제 시인하게 MVP에 그걸 다 쓰니까, 별거 없네, 생각보다. 이제 그렇게 된 거죠. 노력은 자기만의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난 내 기준으로 진짜 열심히 했어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좀 부족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서 후회는 없어요, 저는. 나에게 류현진이란? 길잡이죠. 길잡이. 길잡이죠. 한기주 전설에게 류현진은? 네? 뜬금없을 것 같아서 물어봤어요. 입단했을 때 얘기를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기아에 이제 입단을 지명받고 이제 입단하게 됐을 때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기분이. 지명을 처음에 했을 때가 아마 5월 8일 어버이날 땐가 아마 기었을 거예요. 되게. 근데 어떻게 보면은 성인이 되기 돼서니까 어떻게 보면 효도를 되게 크게 한 거잖아요. 되게 한 건데 20살 때 그래도 되게 좀 좋은 거를 해드렸다는 그게 좀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그때 뉴욕 양키스에서 혹시 접촉이 있었습니까? 네, 있었죠. 그게 제가 알기로는 아마 계약을 하고 나서 아마 기사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그때 당시 이제 저희 때는 에이전트라는 게 그게 그렇죠. 없었어요, 거의. 그렇죠.
있어도 거의 좀 지금처럼 이렇게 활성화가 되지도 않고 적극적으로 나선 사람도 없고 뭔가를 도와주겠다는 사람도 없어서 기아랑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뭐 기사로만 봤었죠. 정식 미팅이 없었어요? 그랬었죠. 아, 그런 게 없었어요. 아니 지금 나온 얘기로 보면은 계약금도 상당히 있었고 그쵸.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은 미국 진출 모르겠어요. 반반인 것 같아요. 아, 네, 뭐 가서 네, 잘 됐을 수도 있고 네. 뭐 뭐라고 답을 하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하긴 뭐 미국 간다고 해서 100%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예. 집에 돈이 많으면 가도 돼요. 왜 그러냐면 가면은 분명히 뭐 계약금 절반 이상 뭐 1년 안에 다 쓰고 올 텐데. 그렇지. 네. 맞아요. 하지만 이제 어버이날 즈음에서 이제 기아로 10억을 네. 받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영상을 저희가 입수를 했습니다. 네. 당시 영상을 보시죠. 고구속 150km, 여기에다 안정된 제구력을 지녀 제2의 선동열로 평가받는 한기주가 기아 타이거즈에 공식 입단했습니다. 입단식에서 밝힌 아니요. 한기주의 네, 첫 저는 번째 모르는 목표는 올 시즌 열심히 해서 개인적으로는 신인왕 타이틀 따는 거랑 아, 신인왕 타이틀. 팀적으로 근데 다 실패했죠? 우승하는 거랑 그리고 또 하나 더 보충한다면 노이트 노런 하는 게 그것도 뭐 이루지도 못하고. 단순하고 소박한 목표지만 작은 목표 어색하지 않았어요? 하나가 이렇게 큰 카메라 목표로 앞에서 이어진다는 저거. 신점에서 100승 이상 할 수 있고 백승 그게 이루어진다면요 그냥 메이저를 나가서 메이저리그. 다 실패했죠, 다. 던져보고 싶어요. 지난해는 창단 이후 첫 꼴찌에 수모를 겪는 등 야구 맹가의 이미지를 먹칠한 기아 타이거즈가 올해 한기주의 가세로 어떤 성적을 낼 수 있을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나 지금이나 거의 변화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헤어스타일은 안 바꾸는 겁니까? 네, 왜 그러냐면 제가 네. 원래 찬머리라 아, 머리를 안 그러면 기를 수가 없어서 네. 그래서 뭐 자꾸 파마를 하게 되거든요. 음. 한번 2년인가 한 번 안 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네. 아 그때 못 볼 것 같았어요. 그때가 아마 김태 감독님 계셨을 때. 네. 그때는 워낙 김태 감독님이 그런 거를 좀 별로 안 좋아하셔서. 아, 파마하고 이런 네. 거를 멋내고 그러는 거라고. 네. 박경태 전설은 기아 입단했을 때 어땠습니까? 프로에 왔다는 그런 어떤 설레임이 있었습니까? 다 끝난 마당에 네. 솔직하게 말하면 예. 임준혁 선배가 음. 동상고 이제 선배잖아요. 학교만 오면 죽을 싸움으로 오는 거예요. 예. 너무 힘들다고. 근데 저희 학교가 힘든 학교였거든요. 네. 근데도 더 힘들다고 막 죽을 것 같다고 그러고 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뭐 방송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저희 때는 PC방으로 그 새로 고침 계속 눌러야 되거든요. 한 명씩 이름 나오니까. 새로 고침 누르는데 2차 3번에 딱 지명이 돼갖고 이제 소리를 질렀죠. PC방에서 이제 다 같이 보고 있는데 와! 했는데 갑자기 팀 딱 이제 팀 보고 이게 왜 그랬냐면 이제 기아에서 싫을 때 아니라 네. 준혁이 형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으니까 약간 겁을 먹었구나, 또 이제 이제. 왔는데 생각보다 가족 같은 팀이었어요. 그냥 훨씬 힘들지도 않았고 오히려 안 힘들었다고? 운동이? 힘들지는 않았지. 야, 그 정도는 해야지. 오. 나는 열심히 안 했는데 그 정도는 해야 된다 생각하고 살았어. 근데 아닌가? 오자마자 좀 부상이 좀 있었어요? 네, 저 이제 바로 오자마자 수술을 해갖고 이제 그래서 안 힘들었던 그래 거야. 맞아. 한참 힘들 때 내가 수술했거든. 수술하고 재활을. 제가 이제 한참 이제 그때 이제 야마시타 코치님한테 막 돌림당하고 있을 때 저는 이제 수술해서 편안하게 이제 재활하다가 그 수술을 결정하기가 네. 쉽지가 않았을 텐데. 그 수술할 때 이제 지금 생각을 해보면 네. 사실 제가 신인 때 2경기 던졌어요. 2군에서. 2군에서 2경기 던지는데 원래 잘 안 해줘요, 수술을. 그 이제 좀 던지고 얘가 좀 상태가 좋아 보인다 해야 수술을 시켜주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코치님들이 이제 좋게 봐주셔서 얘는 이제 나중에 살도 찌고 뭐 하면 좋아질 거니까 수술하는 게 낫겠다.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수술하고 와서 한 3개월은 거의 트레이너 공부했죠. 그때는 그냥 할 게 없으니까. 트레이너 선수들 치료해주고 내가 트레이너 마사지 배우고 나 치료 안 하고 나 선배들 이거 다 이거 해주고 있고. 근데 저는 그때 재활군 생활이 좀 좋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네. 재활군이 무등 경기장에서 했거든요. 네. 근데 무등 경기장 하다 보니까 1군 선수들이 이제 무등 경기장에서 맨날 왔다 갔다 출퇴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마주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1군에 못 올라가는 선수들은 1군 선수들하고 만날 일이 별로 없어요. 선배들하고.
근데 저는 이제 재활하면서 선배들 치료해주고 하다 보니까 1군에 올라가기 전에 이미 1군에 있는 선배들하고 웬만큼 다 친해진 거야. 그러니까 재활 다 끝나고 1군 올라갔을 때 이 부담이 없는 거죠. 쉽게 적응했겠네요. 이제 오히려 선배님들 다 아니까. 이제 그 당시에 또 막 이제 선배들 막 빨래하고 막 그러던 시대라서 이제 선배님들 재활군에서 빨래 해자드리고 막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좀 그게 좀 복이었어요. 원래 2군 애들은 모르고 가니까 그렇죠, 그렇죠. 저희 때도 이제 2군 처음 올라가면 이렇게 이제 라커 이렇게 있잖아요. 더 라커룸이. 그럼 이제 처음 올라오거나 신인들은 저벽 보고 서 있고 막 그랬거든요. 정말 그랬어요? 네. 그때 이제 분위기가 진짜 워낙 좀 그 무게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저는 좀 오히려 쉽게 좀 적응했죠. 그 덕분에. 오히려 이제 적응하는 데는 예, 좀 좋았지만 네. 근데 이제 본인 재활에는 신경을 많이 못 쓰고 아니 근데 뭐 그러고 나서 한 10년 안 아팠으니까 잘한 것 같아요. 네, 재활하고. 다행히. 네. 본인에겐 베이징 올림픽이 큰 피해를 준 거 아닙니까? 큰 기술한 거를 더 알 수가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들어요. 선동열을 웃게 만든 남자. 하체가 네. 힘이 없으면 못 버티고 쓰러져야 되는데 네. 이게 버틴 거라니까요. 현종이가 형 어떻게 해요? 빨리 오래요. 그래서 감독님이 야 그만둬 이 새끼야 그럴 거면 그래서 지금 하기 싫은 거지. 내가 왜 그만둬야 됩니까? 막 그러고